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텐의 권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전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전화 음성 통화 말이죠. 그 전화를 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전화를 이렇게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로 문자와 메일, 문자 SMS보다는 메신저가 되겠죠.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소통, 간단히 말하면 텍스트를 통한 소통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텍스트가 너무 정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차라리 직접 만나는 쪽이 낫죠. 제가 전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참 묘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버릇없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게 예의가 없고 전화를 걸어야 이게 예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꾸로로 생각합니다. 전화라고 하는 건 말이죠. 상대방의 시간을 탁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화를 걸 때는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뭘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듣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영상을 이제 인코딩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걸려오는 전화로 인하여 끊어지는 겁니다. 즉 전화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시간에 대한 예고 없는 침범인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인생샷이라고 할 만한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끊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순간이 지나가서 영영 놓쳐버렸다면은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것일까요?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영상을 이제 다 촬영해서 인코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약 20분 동안의 작업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민폐입니까?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중간에 하던 일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삶을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자기가 전화를 걸 때는 상대방이 그런 불쾌함을 겪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상대방의 시간을 침범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은 철저히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도 통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라 라고 하는 오만함이던가 아니면 내가 통화를 하고 싶어 하니 상대방도 아마 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이겠지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발달 단계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문화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는 그만큼 나라 전체가 정신적으로 발달 수준이 낮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통화라고 하는 수단은 때때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거기에 감정이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섞여 들어가지만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불완전하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전달되는 감정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전화를 주고받다가 전화를 하다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하는 것이 통화 녹음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해서 녹음을 해야 될 정도의 통화라면 전화를 하지 않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텍스트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내기 전에 마지막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이면은 혹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예의 바른 소통 방식이 되는 것이죠. 때로 저는 이것이 이제 나라의 문해력과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즉시 소통을 하려고 드는 성급함이 바로 그냥 통화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보면은 이런 광경을 보는데 역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금일표 매진이라고 붙어 있을 경우에 써 있는데 꼭 창구에 가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또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풍경들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써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써 있는 것,
텍스트로 써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적혀 있는 것들을 얼핏 보고서는 어쨌든 답을 나에게 직접 말로 들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상 속의 생활이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해의 경험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글을 써 버릇해야 되겠습니다. 글짓기라는 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의 글짓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물론 주로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도 있겠지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주고받는 가운데 굉장히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이황 선생과 기대승 선생 간의 날선 논쟁을 보면은 이게 만약에 말로 주고받았으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점잖게 진행됐을까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격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아주 감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논쟁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시절보다도 이러한 편지를 주고받기 편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일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 좋은 기능을 왜 우리는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인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동영상, 음악이 껴있을 뿐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음성통화가 아닌 더 폭넓은 그 소통의 도구를 마련해 준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점점 더 스마트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이 스마트폰을 투지폰처럼 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음성통화를 줄이는 겁니다. 세상을 좋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10분은 이 10분 동안 전화를 걸 것을 문자나 메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음성 언어와 텍스트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음성 언어가 너무 부족한, 너무도 차갑게 텍스트 위주로만 굴러가는 사회 역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너무도 텍스트 위주라 차갑게 움직이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음성 언어가 텍스트가 맡아야 될 기능까지 감당하면서 오히려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바꾸는 것, 음성 언어 과부하 사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텍스트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겠죠. 이러한 실천이 계속 쌓이면 어쩌면 그 사회의 전체적인 리터러시, 문해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전화를 하지 맙시다. 문자와 메일을 애용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10분, 권정현이었습니다.